1992년에 연재를 시작한 소년탐정 김전일의 첫 애니메이션은 특이하게도 TVA가 아닌 1996년에 극장판으로 먼저 제작되었다. 애니메이션에 앞서 도모토츠 요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년탐정 김전일 드라마가 1995년에 먼저 제작되어 인기를 끌고 있었고, 후일 TVA의 프로듀서를 맡게 되는 시미즈 신지의 말에 의하면 드라마가 데이트한 후에 애니메이션이 방송되는 일은 당시로서도 매우 드문 경우였다고 한다. 이 드라마판 김전일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모토츠 요시가 나오지 않는 김전일을 김전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김전일 애니메이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하지만 원작의 그림체로 움직이는 김전일을 보고 싶다라는 원작 팬들의 요청도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토에이 측에서는 섣불리 TVA를 제작하기보다 극장판을 먼저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전일의 소설판 제1작 오페라 좌관 새로운 살인을 살짝 변형하여 만든 극장판 오페라 극장 또 하나의 살인은 1996년에 개봉하여 김전일의 팬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게 된다. 딱 한 가지, 극장판의 러닝타임이 짧은 만큼 추리하고 생각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단점만 제외한다면 팬들의 평은 대체적으로 높았고 호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토에이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은 이 호응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김전일 애니메이션 제작을 개시. 이듬해인 1997년에 대망의 TVA가 방영되어 2000년까지 총 148화의 이야기로 방영되었다. 애니메이션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 원작에서 다뤄진 하나의 사건을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 2주 동안 방영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단축되고 절대 그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3주간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 감독인 니시오 다이스케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작을 꽉 압축한다. 그 과정에서 원작과 약간 다른 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본은 원작이기 때문에 원작에 대한 존중은 잊지 말자를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인 학교 7대 불가사의를 시작으로 한 사건당 3편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으나, 원래 전후편으로 기획했던 분량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3편만으로는 급전개나 아쉬운 부분 등이 여러 존재하였기에 24화인 김전일의 살인부터는 하나의 사건을 4편으로 늘려 방영하였다. 4주 분량으로 에피소드가 늘어난 것에 대해 프로듀서 시미즈 신지는 파일 1부터 파일 3까지 3주간 방영하는 동안 시청률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3주간 방영해도 시청자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청한다고 판단하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4주 완결의 구성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감독인 니시오 다이스케는 4주로 늘어난 것에 대해 4주라고 하더라도 실제 방송 시간은 80분이고 사실 시간을 더 갖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분명 분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입장에서 원작의 모든 것을 담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원작 만화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애니화되었으나 아쉽게도 애니화가 되지 못한 사건도 존재한다. 애니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는 원작의 파일 2 이진칸촌 살인사건과 파일 8 자살학원 살인사건 단 2개뿐이다. 이진칸촌 살인사건이야 모두 알다시피 김전일 에피소드 사상희대의 살인극으로 90년대에 김전일을 만화책으로 읽었다면 이진칸촌이란 이름보다 육각촌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 테며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사건이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 중 형사인 타와라다를 제외하면 전부 죽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에피소드다. 트릭 또한 기발해서 이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이었지만, 아쉽게도 이 트릭은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인 시마다 소지의 점성술 살인사건에 나오는 트릭을 표절했기 때문에 애니화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후일 발매된 김전일 애장판에서 해당 에피소드에 사용된 트릭은 점성술 사건에 나오는 트릭을 사용한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애니보다 앞선 드라마에서는 해당 사건이 무리 없이 그려졌는데, 당시 드라마가 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트릭의 표절 논란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7년에 주간문춘이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표절 문제가 수면 위로 대두되었고, 결국 드라마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는 후일 출시된 비디오라던가 DVD 등에서 수록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자살 학원 살인 사건이 애니화되지 못한 것 역시 정확한 오피셜은 없다. 다만 이 에피소드가 애니화되지 못한 몇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 학생과 교사의 연애 관계가 방송 시간대에 방영하기 부적절하다. 아이들이 목을 졸라매는 장난을 흉내낼 수도 있다. 학부형들과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다. 라는 이유 등으로 팬들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원작의 모든 사건들은 애니화되었으며, 단순히 원작 만화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소년탐정 김전일 단편집에 실린 사건들과 애니메이션 종료 후 출간된 사정반 살인사건을 제외한 소설판의 모든 사건들도 애니화되었다. 게다가 한탄의 귀신전설 살인사건과 이즈모 신화 살인사건 등 오리지널 에피소드도 존재. 이 두 에피소드는 당시 JR 서일본이 기획한 소년탐정 김전일 미스테리 투어에서 사용된 이야기가 원작이라고 하며, 여담으로 미스테리 투어란 수수께끼와 미스테리극에 참여하면서 여행하는 이벤트를 말한다. 앞서 말했듯 원작의 사건들이 대부분 애니화가 되었으나 애니 방영 당시에는 원작의 사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뒤바꾼 부분이 많았다. 이를테면 원작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오페라 극장의 살인사건은
애니메이션에서는 7번째 에피가 되어 뒤로 한참 밀렸고, 원작의 4번째 사건이었던 7대 불가사의 사건은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에피가 되었다. 원작의 6번째 사건이었던 히레노 사건도 애니메이션에서는 2번째 에피가 되는 등 순서에 있어서만큼은 원작과 다른 차별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처럼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길 부분도 존재하는데, 바로 특정 캐릭터의 등장 문제, 특히 주연 캐릭터 중 한 명인 아케치의 등장이 뒤로 밀릴 수도 있었다. 원래 아케치는 원작에서 3번째 사건인 유키하샤 전설살인 사건에서 첫 등장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유키하샤 에피소드는 무려 37화로 밀려났다. 이렇게 되면 아케치라는 주연 캐릭터는 한참 뒤에나 등장하게 돼버린다. 다행히 제작진들도 아케치 같은 중요 인물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는지 원작과 같은 시기인 3번째 사건에서 아케치를 등장시켰는데, 물론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에서의 3번째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등장 시기가 3번째 사건이라는 점은 똑같이 재현해냈다. 반대로 하야미 레이카는 원작 만화책과 동일하게 유키하샤 전설살인 사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아케치와는 달리 한참 후에 등장한다. 이진칸 촌과 이진칸 호텔에서 사건을 맡은 형사 타와라다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원작 만화책에서 뜬금없이 죽어버렸던 사키류타는 오히려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된다. 김전일의 근본 에피소드인 오페라 극장의 살인사건은 애니메이션에서 인물들의 역할이나 설정 등이 바뀌면서 몇몇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 먼저 아리모리 유지는 휴코의 친오빠라는 설정이 생겼고, 원래는 김전일과 같은 후도고교의 학생이었으나 연극부 고문 선생님이 되면서 나이까지 먹게 되었으며, 이름 또한 츠키모토 류지로 변경되었다. 원작에서 연극부 고문이었던 오가타 나치오는 오페라 극장의 셰프로, 의사인 유우키는 아예 등장조차 하질 않았다. 감독인 니시오 다이스케는 이런 캐릭터 변경에 관해 케바케지만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인물은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밸런스 문제 때문에 등장인물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일도 있다 라고 코멘트하였다. 제작진들이 김전일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흉악 사건들이 애니메이션과 연관돼 세간의 질타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이를 염려한 제작진들은 살인이나 시체를 표현함에 있어 원작과 다르게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작하기로 결정. 프로듀서 시미즈 신지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쯤 계속해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에 무감각해져 버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거나 자극적인 엽기성만을 부각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라고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스태프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감독인 니시오도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연출 방법에 따라 똑같은 살인이라도 섬뜩하게 만들 수도 혹은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코멘트를 남겼다. 이 때문에 원작에서는 목이 잘려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를 그냥 익사로 변경하는 등 비엽기적인 방법으로 바꾸기도 했으며, 쿠치나 시촌에서 목이 잘린 채 살해된 아카누마의 경우 원작에서는 사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반면 애니메이션에서는 해당 시체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는 등 제작진들이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방영기간 동안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나 불평등의 클레임은 없었다고 한다. 애니메이션 첫회 시청률은 16.1%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 종영까지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인기를 자랑했으며, 주간 소년 매거진의 편집자는 원작 만화책의 후반부 인기는 애니메이션 덕분이라고 말해 애니메이션 존재가 원작 만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시미즈는 시청자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평소 아이와 함께 TV를 보던 어머니들이 같이 만화를 시청하다 빠져버려 열성 시청자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같은 추리만 하면서 일본 추리만화의 부흥을 이끈 명탐정 코난과는 마치 라이벌 같은 위치에 있지만 두 작품은 라이벌이라기보다 서로에게 도움을 준 공생의 관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만화의 연재 시작은 김전일이 먼저였고 코난의 연재 역시 김전일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작품이다. 하지만 애니화가 먼저 된 쪽은 코난으로 김전일보다 앞선 1996년에 먼저 방영되었으며, 이후 김전일이 1997년에 방영되었을 때 재밌게도 두 작품은 추리만화 2연속 방영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요미우리TV의 프로듀서 스와 미치히코는 처음 이 편성 기획안을 보았을 때 상당히 당황했고, 추리를 소재로 한 만화를 연속해서 방영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스와 미치히코는 이 두 작품 방영에 관해 맛있는 케이크 가게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두 개의 맛있는 케이크 가게가 서로 붙어 있으면 손님은 양쪽 케이크 가게 중 자신이 좋아하는 한쪽 케이크만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양쪽 케이크 가게 모두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두 가게 모두 서로의 손님을 빼앗지 않고 여기에 오면 확실하게 맛있는 케이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손님이 곱절은커녕 3배로 늘어나는 현상이 되었다라고 기쁨의 코멘트를 남겼다. 실제로 두 작품 모두 방영기간 동안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코난의 시청률도 김전일이 방영되고 나서 더 상승했다고 하니 걱정과 다르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여담으로 국내에서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인 쿠도시니치와
소년탐정 김전일의 주인공 김전일의 성우를 모두 맡은 바 있는 성우 강수진은 앞으로도 코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에 자신에게 꾸린 작품이긴 하지만 시니치에 비해 인간적인 면모를 더 많이 보여준 김전일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자, 소년탐정 김전일 애니메이션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